네, 지금 식품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심뿐만 아니라 오뚜기도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 사실 50원, 100원 내리는 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어제 나왔었는데 어제는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건지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하나기술부터 yes or no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수주 공시를 발표했는데 이어질 수주로 주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죠. 네, 하나기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 2차전지 러버 배터리 부장님이 하나기술 2차전지 기업에 노를 주셨네요. 저는 뭐 적정 시가총액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노를 일단 드린 거고요. 지금 시총이 한 6천억 원 정도. 네, 오늘 저기 99,000원 갔을 때가 이제 7천억이었고 제가 원고 드릴 때 그 시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조립 그 화성 라인 턴키 수주하고 납기가 이제 내년 6월 말이고 그리고 대략 1,724억 정도 규모로 이제 대형 수주 공시가 떴습니다. 저게 이제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수주 공시였기 때문에 그 주가가 가파르게 반응을 했고요. 네. 어제는 이제 전고점 이제 트라이얼 하다가 이제 밀렸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매수 리포트 나오면서 한 번 더 시세를 뽑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동사가 이제 캐파가 지금 7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한 5천억 정도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제 7천억, 그러니까 3,500억에서 그 화성 2공장 매입해서 7천억으로 늘린 상황인데 보통 이제 장비주들 영업이익을 한 10% 정도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그 풀캐파가 돌았을 때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까지 향후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업사이드가 가능하려 그러면은 일단 캐파가 더 늘어야 될 것이고 네. 일단 이번 수주로 인해서 수주 잔고는 3,800억 정도로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신한투자에서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는데 일단 그 캐파까지 수주 잔고 다 찬 건 아닌 상황이지만 캐파까지를 다 계산해서 영업이익 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10배까지 주면 그러면은 적정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 계산이 되고요. 이게 오늘 고점 부근이 네. 7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까지 어느 정도 왔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음. 신한투자에서 이제 내년 그 매출 3,700억 정도, 영업이익 525억 정도 추정한 걸로 봐서는 내년 그러니까 7천억 캐파가 내년도에 매출 다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2025년 정도를 빠르게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주는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수주는 더 늘려서 그런 수주에 대한 공시는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주가 캐파 기준으로는 좀 목에 찼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의견 드렸습니다. 네. 오늘 고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천억 원인데 영업이익 캐파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도가 적정 시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기술에 대한 의견은 갈렸죠. PB님은 예스 의견 주셨고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KG 모빌리언스 보도록 할까요? 그동안 부진하던 주가가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애플페이 손잡고 주가도 날아갈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의 의견 이번에는 반대로 갈렸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이미 한 8일 정도에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네. 오늘 공식 오픈을 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업사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이지 않나 싶었는데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KG 모빌리언스가 일단은 원래 좀 재무 상태 대비 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가 자체에 매력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된 이후로 좀 확장세도 빠른 상황이고 좀 테마로서의 좀 매력도도 굉장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하지만 KG 모빌리언스가 최초로 개시를 하긴 했지만 곧 한국정보통신과 다나에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바일 PC 시장의 특성상 이제 이런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좀 추후 파일을 나눠 먹게 되면은 테마로서의 매력도가 좀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최초라는 단어 때문에 좀 상한가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 물론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일단 노라고 하긴 했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시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좀 많이 급등한 부분이 있고 대신 한국정보통신이나 다날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장님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 정도의 의견이실까요? 네, 그 갭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앞에 고점 8,400원이니까 네. 8,400원 그 갭으로 뚫을지 아니면 그 부딪힌 고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400원 뚫게 되면 8,920원 라인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뉴스가 나와서 그 분석이 그렇게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시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밸류라든가 어떤 템의 강도 이걸 따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가 움직임 보고 그냥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내 갭상승 떠서 8,400 못 넘으면 이제 전략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뚫고 좀 세다 싶으면 좀 더 보시는 쪽에서 그 매물선마다 좀 어디 그다음 매물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면서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고점을 뚫을지 뭐 더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G 모빌리언스에 대한 의견은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농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가격 인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나오겠죠. 실적 감소 우려를 이겨내고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농심에 대한 의견 보도록 하죠. 농심 마지막으로 노가 일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밀가루 가격도 있잖아요. 밀가루 가격이 다시 오르면은 또 영업이익에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정부 가격 압박이 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올랐던 것은 이런 가격 인하를 한이 많이 했던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서 올랐던 건데 보니까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7월에 러시아가 이제 흑해 곡물 협정에서 재연장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 탈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미에 의존하고 있던 일단 동부 아프리카 쪽은 좀 타격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여파로 전 세계 밀 가격이 좀 반등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절반을 흑해로 수출하고 4분의 1을 다뉴브강 그리고 4분의 1은 서쪽 국경으로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흑해를 통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한 20% 정도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17일에는 만기 하루를 앞두고 있어서 한 2달 연장을 했는데 최근에 쿠데타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불확실해졌습니다. 만약 곡물 협정이 깨지고 다시 이전원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식량 가격의 상승은 좀 필연적으로 보여질 것이고 이럴 때 밀 가격 또한 동방 상승하면서 농심의 수익성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라고 했습니다. 앞서서도 전쟁이 빨리 안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우깡이 1,500원인지 몰랐어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 100원 내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제는 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네.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금액으로 신라면 50원, 새우깡 100원이나 네. 하니까 별로 안 내렸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새우깡 신라면은 4.5% 인하한 거고요. 비율로 새우깡은 따지니까 6.9% 인하한 겁니다. 좀 이게 크네요. 작지 않습니다. 네. 그 판가를 그렇게 인하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요. 네. 그래서 동사의 이제 2023년과 2024년도에 그 영업이익 그 연결 기준 추정치를 그러니까 4에서 5%, 그 올해는 2.2에서 3%, 내년에는 4에서 5% 하향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빠진 거예요, 주가. 그러니까 4에서 5% 정도 네.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 것만큼 오늘 한 4%, 4.76% 정도 빠진 게 그 이익 추정치만큼 좀 하락한 것 같은데. 그 농심 같은 경우에 수출이라든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주가 이제 신고가 흐름 나왔고 꾸준히 올라갔다가 이제 정부의 이제 가격 인하 압박에 의해서 나온 그 하락이 나왔고요. 아마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가격 인하 압박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뭐 라면 뭐 이 정도 그 정도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 다른 업체들도 두루두루 다 이렇게 인하할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삼양식품도 뭐 물론 불닭볶음면을 하지 않았지만은 인하한 것처럼 이렇게 다 퍼지게 된다면은 그 섹터 전체적으로 좀 투심지 악화될 수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농심에 대한 두 분의 노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반도체 종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유니셈을 지금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유니셈 같은 경우는 주가 별로 올지 않아가지고 좀 편안한 거 좀 가져와 봤고요. 동사 이제 그 가스 스크러버랑 이제 칠러 유닛 이거 주력을 하고 있고 유지 보수도 한 30% 정도 하는 기업인데 그 보통 이제 전방 그 가스 스크러버 같은 경우가 거의 전방 산업에 지금 들어갑니다. 네. 전공정전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 업황에 직접적으로 지금 연동이 되는 그런 그 제품이고요. 그래서 전방 그 고객사들이 캐팍스를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타격을 입고
그 투자를 늘려서 캐펙스를 확대하면은 그만큼 그대로 수혜를 보는 쪽이라서 굉장히 이게 반응이 빠른 섹터가 그 유니셈 그 스크러버 쪽이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유니셈과 GST가 있는데 이제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그 외에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가 주요 고객들인데 최근에 키옥시아 쪽의 매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고객사가 좀 늘어나서 매출 쪽 다변화가 좀 일어나는 상황인데 특히 해외 쪽에 그 비메모리 기업들이 많이 그 유니셈의 제품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번타입 스크러버에서 그 친환경 플라즈마 스크러버로 교체 과정에서 유니셈 제품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뭐 단단한 흐름인데 원래는 그 삼성전자가 그 P3 라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지연되면서 그 매출이 1분기 때 안 들어오면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네. 수익성도 그래서 떨어졌는데 2, 3분기 때로 좀 이연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당장은 이런 그 고객사 다변화라든가 수익성 개선되는 부분들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그 업황이 개선될 때 그 효과가 이제 바로 나타날 것이고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의존했던 것들이 이제 해외 고객사 쪽으로도 다변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주가 움직임들이 나올 건데 다만 밸류가 좀 완전히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포워드 PR이 한 10배 정도 되고요. 네. 내년에 8배, 내후년에 5배고 반면에 이제 그 GST가 올해 5배고 근데 내년에도 5배고 좀 그래요. 근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상으로는 그 GST가 싼데 싼 게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유니셈은 전방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GST는 이제 그 애프터마켓에 좀 들어가고요. 네. 또 같은 제품인데 일단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GST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쓰면은 유니셈은 두세 달 더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품질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은 뭐 시가 공략이니까 내일 시가 갭 많이 떨어지는 오늘 반도체 종목도 빠지면 내일 반도체 종목도 시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네. 시가 보시고 내년 추정 그 EPS의 10배 정도 주면은 대략 11,000원 정도 목표가 나오거든요. 증권사 목표가가 9,000원에서 12,000원이니까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 7,7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반도체가 오른 거에 비해서 덜 올랐죠. 목표가 11,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민기 PB님은 인텔리안테크를 가져오셨는데 네. 또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 기업인데 그걸 이겨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2조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 이후로 이제 5G 관련주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뭐 미국 기사 내용이 뭐 2,400만 명이 광섬유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가온전선이나 대한경통신 등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어제 상승폭이 좀 반납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광통신으로 연결하는 인터넷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음영 지역 대부분은 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기지국이 들어가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좀 결국엔 위성 인터넷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 내에 지금 스타링크와 아마존 둘 다 지금 전부 위성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고 상태인데 이제 이런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해서 안테나를 공급하는 기업이 인텔리안테크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텔리안테크가 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미국 내에서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완벽한 자율주행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위성 인터넷을 사용해서 미국 전역에 5G 또 지상망과 결합된 6G가 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내 어디를 가든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시대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인텔리안테크가 미국에 연구소를 하나 개소했는데 네. 이 워싱턴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메릴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현재 위성 산업과 관련된 산업 벨트가 연계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같이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수익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님 그리고 김민기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